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을 보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국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을 보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당이 보통 3월에서 4월에 도착합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그걸 슬슬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3월부터 또 4월에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0조 원 정도 돼요. 30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딘가 재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예금으로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 다시 재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돈이 재투자가 되면서 3, 4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부분 해에 강세를 보입니다. 요거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 한 40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7.5% 정도 올랐어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네, 그리고 저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제가 11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40일만 투자하고 나머지 320일은 놀았다라는 그건데, 그렇게 하면 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 자산이 20몇 년 동안에 한 그 3.26배 정도가 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1년부터 2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코스피에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3.45배, 245%였는데, 근데 요 40일만 딱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20년 동안에. 그럼 우리가 226%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랑 그 40일만 투자하는 거랑 수익률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리스크는 한 달만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적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한 달 동안 떨어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별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기 나오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코스피가 떨어진 게 딱 4번입니다. 그 2005년, 12년, 13년, 그리고 18년 그렇게 4번 떨어졌고요. 나머지 18번은 코스피가 요 40일 동안에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코스닥 친구거든요. 우리 코스닥 친구. 코스닥 친구를 보면은 얘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평균적으로 자그마치 8.7% 정도나 올라주고요. 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에 요 한 달 동안에 투자를 했으면은 코스닥에서도 많은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0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의 총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001년부터 코스닥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수를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연 10%가 아니라 총 10%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한참 못 미쳤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요 40일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딴 거 하고 놀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돈이 3.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11개월 코스닥을 쫙 버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수익이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깨진 해가 6번이 있네요. 저 보니까 2002년, 5년, 10년, 12년, 13년, 18년 그렇게 6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나머지 16번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제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은 이제 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를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지표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 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들 따라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로 가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두 개를 사실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진짜 투자를 잘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나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크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투자를 직접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그 고수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한국에서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익률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누가 잘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제가 패스를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는 그런 수익률 가지고 신나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검증된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제3기관이 검증된 수익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약속을 했는지 다 트위터에서 떠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신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중왕이 이제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자, 한 명은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1997년과 2021년에 US 인베스팅 챔피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21년, 22년 톱 20 수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너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트레이딩계를 주름 잡고 있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1월에 시장 매수를 외쳤는데 3월에 2달 후에 보니까 내가 아니었네, 틀렸네 하면서 야 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죠, 집에서. 그리고 그 2022년과 23년 장을 제일 잘 맞추신 분이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분은 1985년부터 87년까지 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을 3년 연속 우승하시면서 그 3년 동안 1,400%를 버신 분인데, 그 작년에 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서 30% 벌 수 있었어요, 작년 같은 장에. 참고로 이분은 이제 80년대에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차트를 5,000개 정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매 주말마다 그걸 봤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그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이분이. 그래서 80년대부터 그게 다 여기 뇌리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고,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그 미너빈이라는 분은 이제 8학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초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고등학교 같은 거 쓸데없는데 안 가고 이제 주식만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겠습니까? 어쨌든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제 1월에는 야 이제 장 오른다, 이제 한 10% 정도 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10% 갔어요. 1월에. 그러니까 2월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10% 갔네. 야 스파이라는 ETF가 410 뚫었네. 야 일단 효용보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3월에 와가지고 효용보장 끝났네. 야 지금 하락장 온 것 같고 지금 이제 특히 조심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2020년, 21년에 우승하시고 23년에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내신 분들도 다 그냥 매도 전화를 하셨어요. 다 약속한 것처럼 3월 10일 금요일 날 매도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그 SVB 은행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펀다멘탈 분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그 가격의 흐름, 거래량,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SVB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게 가격과 거래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SVB 때문에 돈을 뺍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장 흐름을 보면 이게 뭐가 많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 매도를 이제 외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3월 15일 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크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작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저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저런 분들의 얘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막 5년, 10년 그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지표를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게 주식 초등학교인데 혹시 곱버스라는 상품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곱버스라는 거는 그 인버스의 더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인버스는 무엇이냐? 인버스는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오르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은 얘는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수가 3% 올랐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6% 빠지고요. 반대로 지수가 3% 빠졌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그 6% 오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뭐 대단히 훌륭한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데,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면은 우리 인버스와 곱버스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버스랑 인버스는 돈 벌 수 있는 데가 언제냐? 일시적으로 시장이 많이 급락할 때, 그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장기 보유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잘 잡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는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인과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들이 곱버스를 산다라는 거는 하락장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지수 ETF를 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이 인버스를 판다라는 거는 그분들은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인버스를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단기 전략이 있고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하시고 거래를 많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전략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 전략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이 그 곱버스를 순매수했냐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만장일치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매팅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얘네들이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곱버스를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락장에 매팅을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짜봤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한 27번 정도였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돈을 잃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딸 때는 10%를 벌었고 깨질 때는 2% 정도밖에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반대로 매팅할 경우 이제 우리가 잃은 적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게 잃고요. 개인과 반대로 매팅했을 때 우리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전략도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더 심플한 전략이에요. 요거는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그 개인이 그 곱버스를 순매수했냐 순매도했냐 그거를 보고 따지는 전략인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날이 많아요. 예를 들면 10일, 20일은 매수고 60일, 120일은 매도다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진 기존 포지션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할 거니에요. 그럼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곱버스를 매도하는 구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상승장 포지션을 버리고 하락장으로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산다라는 거죠. 그 전략을 해보니까 저거는 거래를 몇 번 안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3월 13일 날 그 이제 개미들이 그때 곱버스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빨리 이제 그 하락장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이 1771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붐화가 될 때 그때 이제 개미들이 왕창 곱버스를 사들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1686포인트였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여름까지 개인들이 곱버스를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그때 장은 당연히 1600에서 3100까지 쫙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 여름 2021년 8월이 되니까 개인들이 곱버스를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3100 언저리에서. 그리고 이제 장이 쭉쭉 빠지는 동안에 개인들은 곱버스를 신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지수가 다시 2300대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다시 개인들은 곱버스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매수세이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개인의 곱버스 순매수 순매도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 지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고수 따라하기, 두 번째 전략은 하수와 반대로 하기.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